차관 인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관 인사 이른바 흑석 김의겸. 이 사람 재개발 자기 돈 다 땡기고 은행 대출 일으켜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떤 능력을 높이 사 가지고 새만금도 그렇게 개발시키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황당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담동 관련해서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거짓말을, 진짜 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장관 이렇게 차관급 하려면 새빨간 거짓말은 잘 해야지. 다른 정부에서는 이런 의혹과 문제투성이들이 인사 배제 사유가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인사 배제 사유가 훈장처럼 주렁주렁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뭐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비판을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이란 사람이 정가 4번과 정가 사실 5범이라고 할 수 있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 판단을 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 공직선거 뺀다면 4개죠. 4개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이 정도 갑질이야, 뭐 이 정도 새빨간 거짓말이야,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의겸을 이렇게 뒀는데, 제가 이제 김의겸이란 사람을 보면서 황당한 게 뭐냐, 음? 김의겸이 첼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첼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그 거짓말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첼리스트가, 어떤 여자 첼리스트가 자기 옛 남자친구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왜 늦었냐 하니까, 내가 오늘 거기에서 술집에서 첼로를 연주하는데 거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앤장 사람들이 한 30명 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한테. 근데 남자친구란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녹취를 따가지고 민주당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그 술집에 찾아가 보고, 그 술집에서 뭐 주인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보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첼리스트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일절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그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 먹었다고, 밤새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내용을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첼리스트 관련해서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진위 파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그 당시에 하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당해가지고 민사를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의겸하고 강진구 더 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배소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변론이 있었죠. 그때 변론 때 첼리스트 여성분이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최초 제보자이자 전 연인인 이모 씨와의 사적 통화.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박모 씨고 그 남자친구가 이모 씨인데,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 근데 나한테 이걸 확인도 안 했다. 남자가 그걸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근거로 해서 김의겸과 그 더 탐사라는 강진구, 이런 사람들의 보도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재판에서 한 대표 측이, 한동훈 측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장관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냐 했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김의겸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관계를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대요. 첼리스트한테. 이게 더 황당하죠. 그리고 그 국감장에서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랑 통화했을 때 했던 음성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사후 동의도 얻지 않았다는 거. 누군가의 사적 통화, 그거를 이용하는데 그걸 사후 동의도 안 받았다는 거고, 사실 확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위험성, 황당하지 않아요? 음? 이 사람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겨레가 최순실 관련 보도를 했을 때 아마 그거 민주당을 위해서 엄청 세게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 보도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뭔가 사실관계 무조건 조지는 거를 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거를 높이 사서 청와대 대변인을 시켰죠. 그래서 청와대 대변을 시켰더니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안 된다면 그렇게 자기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렇게 쏟아내면서 정작 본인은 흑석동에 대출 일으키고 자기 돈 싹 해가지고 몰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 재개발 거기에서 돈을 엄청 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청담동 술자리 이 거짓,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황당한 건 그런 엄청난 의혹을 제기할 때 사실관계를 하나도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이런 음모론자죠, 음모론자. 그런 사람을 새만금 뭘 시킨다? 새만금 청장을 시킨다는 거죠. 새만금 청장. 음? 그래가지고 잘 보십시오. 김의겸 전 의원이 어떤 사람?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본인 재산을 올인하고 16억 이상의 빚을 내 흑석동 재개발을 사들였고 하루 차이로 동생까지 같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냐? 그 청담동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허위 왜곡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시게 이런 사람. 그런데 또 김의겸이 또 뭐라고 했냐 예전에 새만금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 있다. 그럼 뭡니까? 이런 김의겸한테 맡긴 게 정부의 친중 기조랑도 좀 맞는 겁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좀 뭐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을 새만금 청장에 한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황당한 사람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자기 편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좀 회자된 게 언제냐? 2021년 8월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마클럼리스트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이후에 그때 이낙연 전 총리가 이거 보훈 인사다 딱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최동석이란 사람이 딱 나와요. 나와서 이재명을 디펜스 칩니다. 이낙연 같은 사람에게 네거티브 당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인사는 코드 인사해야 된다. 황교익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재명 디펜스 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익이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이 진짜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잔인하냐? 떡볶이 먹방을 하러 경남 창원까지 가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21년 6월 이천에서 그때 엄청난 큰 화재가 납니다. 물류창고에서. 그때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소방대장이 실종됐습니다. 근데 실종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김경수 만나고 경남에서 창원에 가서는 황교익을 만나 떡볶이 먹방을 찍습니다. 그런데 실종됐던 우리 소방대원 대장님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죠.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자기가 현장은 없었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소방대원, 그 가족들, 소방대장, 그 사람들의 아픔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볶이 먹방으로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교익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 와, 뭐 황교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뭐 그다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평가할 그런 위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황교익과 이재명 이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딱 디펜스를 치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 누굽니까?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사람이구나.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으로 아니 인사혁신처장 다른 자리도 아니고 딱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나로서는. 아니, 본인도 좀 뻘쭘한가 보다. 하늘이 낸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강요를 합니다. 근데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나로서. 아휴, 황교익,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황교익한테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딱 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이낙연을 공격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보통 사람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이렇게 쫓충하니까 야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를 주네요. 야 참 대단하다. 저희도 조금 간 쓸게 다 내놓고 이재명에 대해서 좀 쫓중 한번 하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제가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또 누구냐?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눈엣 가시였겠죠. 뭐라고 얘기하냐?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이 애를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비판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황당한 판사가 기각을 해서 문제인데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비명계 의원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은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낙연을 공격하고 자기에 대해서 눈에 가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를 주는 겁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건 강력한 시그널이죠. 나한테 아첨하고 아부하고 나를 쉴드 치는 인간들, 방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사혁신처장, 이런 사람이 인사를 다 하니까 그런 인사에서 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무한 충성해라, 나한테 무한 쫓중해라, 나한테 무한 아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선우라는 사람 아첨에 달인 그리고 최동석이라는 사람 아첨의 뭐랄까요? 아부의 달인, 아첨의 달인, 아부의 달인 그런 사람들을 떡하니 공직이라는 국민을 위해서 마땅히 능력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중심적으로 사고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들한테 그런 자리를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이재명 주권 시대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변호인들,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배지 받은 사람이 4명이죠.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봉욱이란 사람을 바지로 갖다 놓고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 요직이란 요직을 다 변호인을 해서 사정기관 컨트롤 하죠. 그 다음에 인사검증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거기에 꽂아놓으면서 검찰과 수사기관을 컨트롤하죠. 그럼 나중에 재판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국정원의 기조실장 넘버2도 자기 사람이죠. 법제처장도 자기 사람이죠. 다 변호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세 중에 실세는 병기남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의 변, 기는 경기도 라인, 남은 성남의 라인. 병기남이 우리나라를 진짜 골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토요일 9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10시 한 40분, 1시간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 뭐 어떠셨습니까? 이재명 정청래한테 두 방 세게 맞고 지금 휘청휘청 하면서 오로지 믿을 사람은 나한테 아첨하는 인간, 아첨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강선우, 그 다음에 김의겸, 그리고 또 누굽니까? 최동석, 이런 사람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요즘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쪽 무너지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청래라는 칼을 통해서, 김어준이라는 칼을 통해서 이재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문제 있으면 날려버립니다.